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월 추가 대책 나온다. 신임 국토부 장관의 첫 대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2월 29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영미 국토부 장관은 떠났고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취임을 했죠. 자, 현재 주택시장 상황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없을 겁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잡아야 되는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 취임을 했다는 부분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급등한 전세 가격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강남 재건축과 신축 중심으로 최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급등하니까 그동안 꿈쩍었던 실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는데, 이것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움직였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 주택가격도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계속해서 적극적인 매수에 나선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현재 상황은 이래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그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경기 위축,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위축세로 저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향후 2년간 수도권 지역의 공급 부족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세값 불안을 부르고 다시 매매 가격 불안을 부르는 악순환이 된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대책이 지연되고 있고 전세가 급등에 따른 패닉 바잉 역시도 같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같은 상황, 과거에 투자 수요 억제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만으로는 이제는 한계가 왔어요. 금리 인상 말고는 해답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실소자가 내가 집 사고 싶다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금은 돈의 가치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신임 국토부 장관은요,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대책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식에서 기존 주택 공급 계획인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 덧붙여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 전세난에 따른 매매 가격 급등 상황을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 방안으로 해결하겠다.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가로 투자 수요 억제책을 위한 규제는 포함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공급 대책이 나올까요? 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요, 대규모 공급 확대는 가격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 공급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 하지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도심 내 질 좋은 부담 가능한 주택은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어떤 식으로?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 지하철역 주변에 이제 평균 용적률 보니까 이렇게 낮더라. 이것을 용적률을 크게 높여가지고 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은 수요자도 찾고 좋지 않느냐. 또한 중공업 지역 같은 거 이미 지정됐는데 요즘 서울에서 누가 제조업하냐. 이것도 아파트 짓자, 저층 주거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자,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걸 위해서 도시 규제 및 건축 규제 완화를 해서 주택 수량을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주차장이나 도로 규제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주차장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수를 늘리는 부분은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규제 완화하니까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는데 그게 다 애물단지가 됐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필요한 주택 유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일부 이제 모든 주택 공급 대책 중 일부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규제 완화하는 부분은 조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 디벨로퍼 개발이 주도되고 공공 개발 이익도 공유해서, 자, 사회도 좋고 소유주도 좋고 그리고 이제 공급 받을 사람도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전에 없던 새로운 대책이 아니에요. 이미 부동산 대책 발표될 때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역세권 민간주택 사업 활성화해가지고 역세권 범위를 이제 확대를 하고 거기에 용도 지역 상향, 한마디로 용적률을 높여줘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은요, 올해 5월에 나왔던 이제 정부의 보도 자료에 있고요. 또한 작년 12, 16 부동산 대책 때 가로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공공
시공이 시의 공동 시행자로 들어가가지고 사업 속도를 빨리 하고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올려서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또한 중공업 지역 내 소규모 정비 활성화 등 내용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었다는 부분이죠. 이미 나와 있던 내용,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 그냥 다시 발표했던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활용해서 공급 대책으로 발표한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요,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뭐 공급 계획, 뭐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방안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정책이에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국토부에서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착각이에요. 자, 주택이 부족하다, 당연히 주택을 늘려야겠죠. 그러면은 이 주택이 부족한 게 어떤 유형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주택을 늘려나가야 돼요. 그것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1기 신도시고요, 보금자리 지구였습니다. 그럼 현재 국토부는 어떤 주택을 늘려야 된다고 판단을 할까요? 시장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그냥 지어만 지면 다 좋을까요? 아파트와 더불어서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지역에 아파트를 원한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역세권 좋겠죠. 근데 역세권 주변에 만약에 자녀가 학교 다니거나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 있다면 당연히 선호도가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주택 공급 계획을 내세우다 보니까 대규모로 안정적인 환경에 아파트를 공급하다 보니까 신도시 공급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자, 시장에서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냥 사람이 사는 주거 공간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늘려야겠지,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온 대책들이 상가를 개조해서 주택을 만드니, 공실이 된 사무실을 활용해서 주택을 만드니, 공업지대에 주택을 만드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사람들이 출퇴근 3, 4시간 걸리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주택가격이 저렴하지만요, 거주 형태를 좀 바꾸면 서울에서 거주가 가능한데 굳이 3, 4시간까지 걸리는 동탄 지역까지 와서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출퇴근 힘들더라도 처자식은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려는 게 그 목적이죠. 자, 이런 마음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많은 실무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탁상 행정으로 숫자만 채우는 것이 저는 아니기를 기원을 하는 부분인데, 자꾸 이런 탁상 행정으로 주택 숫자만 늘리는 부분, 하도 이제 크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니까 크기만 큰 주택 숫자만 늘리는 것을 채우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도심 내 주택 공급 정책은 왜 한계가 있냐면요, 토지 수요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또한 설령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공급과는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자, 지하철역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에 있는 거 다 공공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민간이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들 지역 평균 내봤더니 용적률이 낮네, 이거 활용도가 주택 용도로 쓰고 있지 않네, 그러면은 이거 연구해봤더니 이거 주택 공급 가능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단순히 통계로 공급 증가를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방식의 한계점이 있어요. 바로 이런 소규모 사업장으로 여러 군데 동시에 진행한다 하더라도 주택 공급 부족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신임 국토부 장관도 이야기했잖아요. 대규모 공급 확대가 가격 안정을 불러왔더라. 그러면은 자, 이 대규모 공급 확대로 가격 안정을 불러왔던 대표적인 사례 1기 신도시가요, 과연 대규모 공급 정책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노태우 정부 들어서 주거난 심각하니까 바로 5개 신도시 지정해가지고 27만 호 공급 계획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중소규모로 공급 계획을 계속 세웠는데 이게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기 신도시를 한꺼번에 지정하고 야, 이거 물량으로 쏟아붓자,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꾼 부분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수요자가 원하는 위치의 크기의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동시에 입주시키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켰다는 겁니다. 시장에 주택 수요를 한꺼번에 잠재워버리고요, 이주 수요로 전세값 하락까지 유도시키잖아요. 전세 가격이 불안하면 투자자들이 못 들어오고요, 이제 매수 대기자들도 관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공식을 따라가야 돼요. 대규모 공급, 대규모 입주가 진행돼야 되는데, 자, 신임 국토부 장관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거와 맞지 않은 사례예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 필요한 건 대규모 개발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 신규 택지 지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자투리 토지가 남아있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인접한 경기도 지역도 추가로 신규 택지 지정해야 돼요. 왜냐?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3기 신도시로 30만 호 지정했는데 여기서 대규모 택지는 얼마나 될까요?
한 18만원, 19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1만원은 중소규모 택지인데 이거 서울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의 우선이잖아요. 분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신규 택지를 지정을 해야, 그래야 서울 지역, 경기 지역 뭐 고루고루 지원해서 입주 수요를 고루고루 땡겨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좀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에 추가 신규 택지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고요. 서울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면요, 과거의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을 따라가야 됩니다. 뉴타운 정책 같이 대규모 정비 사업을 지정해서 앞으로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돼요. 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 기반의 중소규모 주택 공급 계획으로는 당연히 부족하다는 부분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지에 아파트를 공급해야 된다는 부분, 크기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백화점식 중소규모 공급 방안 나열할 거면요, 전혀 시장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건요, 많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요, 제대로 된 수요가 많은 지역에,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돼요, 이들 지역의 적정 크기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분양주택을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하고 입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급 대책이고요. 서울 지역에서 공급을 늘리고 싶으면요, 그냥 재개발 구역을 많이 지정을 하고요, 안전진단 기준 강화 규제를 풀어주면 돼요. 대신 안전진단 기준 강화 풀어줘가지고 집값이 올라갈 염려가 있으면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이제 통과된 단지에 대해서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재건축의 공공성이 굉장히 많이 확보된 상황이다.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